운영하고 있는 김성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모를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그 나 없이 화장품 사러 가지 마라라는 그 폴라 비가운의 책이 있어요. 2004년도 정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싶기도 한데 우선은 이제 뭐 간단한 그런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제 화장품 사러 갈 때 실수하지 말라고 또 헛돈 쓰지 말라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화장품이 무엇일까요? 화장품 가게 네. 하셨었잖아요. 화장품 안 바르시는 분, 화장품 안 바르시는 분 전혀 없죠. 화장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뭐 아이크림 이런 것들을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키디피아에 찾아봤어요.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은 인체의 겉모습을 미화시켜 용모의 결점을 커버하여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피부, 모발 등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겉모습을 미화시켜 주나요? 네. 아, 예. 그 다음에 용모의 결점을 커버해 주나요? 네. 아, 예.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나요? 네. 훌륭한 제품들을 쓰고 계시네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 처음에 이게 3,500년 전부터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화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추는 거였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감춘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뭐 가면 수준으로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은 그냥 기초 화장품 요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화장품의 개념은 그 뭔가 이렇게 보정하고 또 예쁘게 하고 그런 거에 이제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보통 보편적인 화장품이 뭐와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화장품. 물. 그쵸, 물. 또 알코올. 네, 기름.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만 있으면 화장품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근데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섞이게 할까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가 섞이게 해요. 그리고 이제 유화제라고 그래가지고 물과 기름을 섞는 거가 화장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물과 기름을 섞어보면은 근데 지금 이제 현재 토너랑 오일이랑 이렇게 섞으면 섞여요. 왜냐면 토너에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섞이는데 왜 물과 기름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화장품이? 왜 물과 기름일까? 우리 몸에서 물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땀이죠. 그 다음에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뭐 나와요? 계기로 나오죠. 계기로. 피지예요, 피지. 그래서 땀과 피지. 그래서 물과 기름인데 화장품의 최상의 목표가 뭐냐면 피지와 가장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화장품 회사의 그 가장 지향하는 그 목표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냐면 우리 몸이 피부가 화장품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냥 쫙쫙 흡수가 바르는 속도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는 분. 흡수가 돼요? 흡수 안 돼요. 왜? 만약에 우리가 바르는 대로 다 흡수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피부 장벽에 레인 방어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수영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풍선처럼 불어나지 않는 이유가 근데 이제 죽으면 이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 방어막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 방어막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장벽을. 왜? 우리 피부가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피지는 이게 막 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피지와 유사하면 피부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이제 어떤 뭐라고요? 착각이죠. 착각 같은 걸로 인해서 화장품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화장품 회사의 최대의 목표는 피지와 유사한 화장품이에요. 피지와 유사한 성분일수록 가격이 비싸요. 네, 그래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오일이 석유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근데 석유에서 추출한 그 미네랄 오일이 보습 성분 중에서 가장 좋아요. 가장 싸고 좋은데 단점이 뭐냐?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 있어요. 여드름 피부에. 그래서 이제 어떤 성분이 자꾸 식물성으로 바뀌는 거가 일단 회사에서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하는 거고 희귀한 원료를 추출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뭔가요? 왜 화장품을 쓰세요? 양기니까. 당겨서 또. 동안 유지 또. 자외선. 자외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품을 쓰는 이유가 주름, 그 다음에 탄력, 미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장품을 써요. 근데 주름을 펴줄까요? 탄력이 되게 해줄까요? 그리고 미백을 가능하게 할까요? 아까 제가 침투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능하죠. 일부 아주 미비하게 가능해요. 건조한 피부에 크림을 바르면 잔주름이 좀 펴져요. 그리고 탄력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 탄력이 붙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에 뭐 이렇게 끈적하게 뭐 광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쫙 하면서 늘리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모션이. 근데 대부분은 이제 주름, 미백, 탄력, 보습 이런 것 때문에 화장품을 선택을 해요. 근데 혹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나는 피부 타입이 뭐예요?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뭐 이거는 뭐 어떤 피부 타입이세요? 그냥 낙건성은 아니고 T존 부위는 지성이고 네. 볼은 건성이고 네. 약간 알러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피부 타입을 뭘로 나누는지를 알아야 돼요. 피부 타입을 보통 이제 건성, 지성, 예민, 여드름, 뭐 중성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피부 타입을 나누는 거는 모공이에요. 모공이 크냐 작으냐, 피지가 많이 분비되느냐 적게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나뉘어요. 건성 피부는 모공이 작아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성 피부는 이렇게 복합과 이제 건성과 지성이 이제 유분이 많은 피부가 이렇게 넘나드는 피부인데 보통 자기 스스로 이제 지성 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지를 과다하게 빼내면 건성이 되고 또 유분감 있는 화장품을 쓰면 트러블이 나요.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여드름 피부는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목은 굉장히 커요. 사춘기 때 여드름 막 여기 막 흉터 있고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피부가 좋은 분들은요. 지성 피부예요. 피지 분비가 잘 되는 분들. 피지 분비가 잘 되는 분들은 노화가 늦게 와요. 그래서 노화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게 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건성 피부는 화장품을 많이 써야 돼요. 피지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를 나누는 기준이 모공이라는 거, 피지 분비량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피부 타입을 알아야지 화장품을 선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김은정 회원님 같은 게 알러지고 지성이고 건성이고 이러면 화장품을 뭘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합성 화장품은 없어요. 건성이냐 지성이냐 뭐 여드름이냐 이렇게 화장품이 나눠지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를 너무 과도하게 빼내서 피부가 건조한지 또 피지 분비가 안 돼서 건조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런 전문적인 건 저한테 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 피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화장품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미백, 주름, 탄력 이런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해온 내용 중에서 아까 화장품은 뭐와 뭐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땀과 피지가 있다고 했어요. 땀이 안 나는 분들은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수분이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땀이 잘 나야, 땀 배출이 잘 돼야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피부여야 왜? 땀이 난다는 거는 피부 겉표면에 수분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땀이 잘 안 나요. 얼굴에 땀이 절대 안 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막 달리기를 하거나 이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빨개지는데 땀은 안 나고 열은 나요. 열이 나면 수분이 또 날아가요.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홍반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땀이 잘 나야 좋은 피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피지 분비량은 아까 모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절대 안 나는 피부인데 막 뭐 어떡하겠어요. 내 체질이 내 피부 상태가 내가 태어나기를 피지 분비가 안 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공급해 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 화장품은 저는 이제 제가 20년 넘게 피부 관리를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그게 기대치가 있잖아요. 40~50만 원짜리 크림을 사서 쓰면 막 피부가 엄청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뭐 저희가 특수 케어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이 넘는 관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그 유지가 길지 않은 거예요. 왜? 화장품은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면 문제가 돼요.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빨리빨리 소멸해서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남아있다는 거는 질병인 거예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 그리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땀이라고 했잖아요. 보습이에요. 주름도 건조해서 생기는 거고요. 또 색소도 건조해서 생기는 거고요. 예민한 것도 건조해서 생기는 거예요. 출발점이 건조해요. 건조한데 이제 우리는 지금 환경적인 건조함이 엄청 심하잖아요.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죠. 히터 바람 쐬죠. 또 집에 가면 또 뽀드득 세안을 하죠. 또 잘못된 화장품을 또 사용을 해요. 나 여드름 피부 아닌데 뾰루지 한두 개만 나면은 여드름용 화장품 써가지고 피지 말려가지고 건조하고 그렇게 해서 피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보습. 주름도 보습, 미백도 보습, 탄력도 보습이에요. 보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보습 화장품인데 되게 괜찮고 어떤 거는 또 안 좋아요.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젊은 친구가 유분감이 많은 설화소 화장품을 써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맞는다는 거는 완전히 모공이 작은 피지 분비가 안 되는 건성 피부란 말이에요. 근데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게 되면 젊은 피부가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쓰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사용을 하려면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저는 제가 손님들한테도 그래요. 화장품 사러 가서 그래요. 색소 있으면 이거 미백에 좋아요. 그러면 아예 얼마예요? 그래서 주고서 계산을 하고 나와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손님한테 미백에 좋아요. 그러면 왜요? 하고 물어보라고 해요. 왜 좋아요? 그 사람이 여기에 미백 성분 뭐뭐뭐가 들어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해줘야 내가 내가 그거 화장품을 10만 원이 넘는 제품을 막 사요. 한 끼에 뷔페 가서 3만 원짜리 뷔페 먹을 때 평상시에 뷔페 가서 막 드세요? 어쩌다가 막 집안에 행사 있을 때 가서 3만 원짜리 뷔페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 크림 하나에 막 10만 원, 20만 원 막 하는 제품 가서 사면서 10만 원이에요. 그래도 턱 내고서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아무 그 의문 없이 의심 없이 구매를 하실까? 근데 제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좋고 당신 피부에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인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주름에 좋아요 그러면 예 그래요? 나 주름 많은데 어떻게 이거 진짜 펴져요? 네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와요. 근데 안 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가세요? 에이씨 펴진다더니 안 펴져. 그리고 그냥 쓰잖아요. 펴진다고 했으면 펴져야죠. 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펴진다고 했는데 왜 안 펴지냐고. 그냥 주름에 좋아요, 미백에 좋아요, 탄력에 좋아요 했을 때 왜요? 꼭 물어보시고 화장품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100만 원짜리 크림이 100만 원어치의 그런 100만 원 써도 되는 분들은 쓰세요. 괜찮아요. 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그런 거 쓰는 분도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애 학원비는 막 손 덜덜덜 떨리는데 막 크림 하나에 40~50만 원짜리 그냥 톡톡 산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여건인데 내가 그거 40만 원, 50만 원짜리 크림 바른다고 얼굴이 주름이 쫙 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는 방법 또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름이 있고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쫙 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관리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시술을 하잖아요.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맞고 레이저를 하고 근데 저희는 손으로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얼굴에 또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줘요. 그러니까 느리게 갈 거냐 빠르게 갈 거냐는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저는 사람들이 너무 외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냥 예쁘게 저는 이제 종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쁘게 빚어주신 얼굴을 그대로 간직하고 사는 거를 원해요. 성형해가지고 필러 맞고 주사 맞고 한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더 예뻐지지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에 적응해서 좀 사는 방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터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면에 충실한 게 좋은 거지 너무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